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정보권의 혼술 8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원래 제가 월, 화, 수, 목, 금, 평일 오후 8시 라이브 정보권의 정치쇼를 보내드렸는데, 저희 스태프들 여름 휴가 관계로 오늘, 내일, 모레, 월, 화, 수요일은 제가 주요 뉴스를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목요일부터 저녁 8시 라이브 정보권의 정치쇼를 다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재명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전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미 다 아시죠? 그 전에 구두로 말로써 사의를 표명을 했다. 이재명이 외국 가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법사위에까지 가서 내가 사의를 다 표명을 해서 그만둘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재명이 귀국하고 나서 얼마 전에 그 사표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엿새 전에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그때 사표를 제출을 했을 때 청와대 강효정 대변인의 설명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 정성호는 아주 웃으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무부 청사를 떠났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죠. 이제 후임만 들어오면 되는데, 후임이 들어오기 전에, 후임이 이제 오면은 그때 교체되는 걸로, 지명이 되면 교체되는 걸로 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갑작스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계속 사표를 제출한다고 했으니까는 이제 수리가 된 것이 갑작스럽죠. 이렇게 했을까? 뭔가 이재명 정권 안에서 뭔가 일이 좀 이재명 공수 취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성호는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공소 취소용 법무부 장관이었죠. 사실상 처음에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정성호가 서울대 동문회에 가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세미나 가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재명이 당선됐으니까 이재명이 받던 재판 5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 되기 전이었습니다. 친명 7인의 좌장, 이 자격으로 나갔는데 공소를 다 취소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죠. 법무부 장관이 이 공소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을 지휘를 해서. 자, 그러니까 바로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1개월 전에. 그래서 이재명은 정성호, 자기의 그 사법고시 동기이고 친명 7인의 좌장인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은 순수하게 순전히 이 본인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런 관측이 나더라고. 실제로 정성호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죠. 지금 일종의 거래설, 본인의 재판을 다 없애주는 공소 취소가 다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1심 진행 중인 것만 하기 때문에. 지금 3개의 1심이 진행 중이고 하나는 2심, 하나는 3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죠. 그래서 어쨌든 3개를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과 거래를 했다. 그때 검사장들을 주말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완전히 확인은 안 되지만 김어준 방송에서 그 의혹이 제기가 됐죠. 공소 취소하고 검찰과 이재명 정권 사이에 공소 취소하고 보안 수사권 일부 유지를 맞바꾼다. 그래서 그것을 정성호가 앞장서서 공소 취소를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일단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를 앉혀서 공소 취소를 추진하도록 노리도록 이렇게 일을 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팀이 있었습니다. 다른 팀은 뭐냐면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이죠. 그 중에서 특히 박균택, 이건태, 이 핵심적인 이재명의 변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배지를 달고 있었죠. 특히 이건태가 나서서 일종의 정성호는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가서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를 해서 공소 취소하려는 이 시도를 하고 있었고, 이쪽에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는 바로 그 친명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한 105명 정도 모아서
공수처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간사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건태는 또 나아가서 그것뿐이 아니고 국정조사, 그때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하고 청문회를 다 기획을 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방용철 상방울 부회장 나서 여러 가지 북한에 70만 달러를 제공한 그 상황을 설명을 한 그 청문회를 이건태가 기획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검찰이 기소를 조작했다. 이렇게 자기들의 결론을 내고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특검법안을 공소취소용 특검법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건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정성호가 검찰을 압박을 해서 공소취소, 압박을 하거나 거래를 해서 공소취소를 가져가는 이것이 추진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건태가 중심이 돼서 그 위에는 박균택도 있고, 박균택이 이건태보다 훨씬 고검장 출신이니까 박균택은. 자, 그래서 특히 이건태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특검을 하는, 특검을 발의를 하는, 이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죠. 발의를 하는 그 상황을 양갈래로 몰고 갔는데, 딱 보면은 지금은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이제 곧 공수청장으로 바뀌죠. 공수청장으로 10월 2일 바뀌는데, 그 전에, 지금 아주 9월달 좀 남아있으니까는, 그 전에 이것을 전격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그때 일종의 압박을 가해서, 검찰 쪽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 아니냐. 법무부 장관을 서둘러 교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정성호는 그동안 1년 동안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으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해줄 검사 출신을 다음 법무부 장관에 앉히기 위해서 사표를 빨리 수리를 했다. 자, 그리고 아마 속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내정이 되어 있을 거다. 자기가 더 노골적이고 더 세게 밀어붙일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자, 그런 사람이 떠오르고 있다는 말들이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딱 2사람 아니면 3사람이 물망에 올라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쪽 라인에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박균택 아니면 이건태 또는 그 강성인 박주민, 특히 박균택, 이건태는 이쪽에 정성호 라인과 별도로 이제 움직여 왔는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둘 중에 한 명은 법무부로 가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검찰을 압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래를 해서라도 공소취소를 끌어내는 그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 이 작업을 바통 터치를 하는 거죠. 정성호보다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박균택이든 이건태든. 그리고 이쪽에 남아있는 쪽에서는 박균택이 남든 이건태가 남든 또 그 민주당 강성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또 특검을 추진하고, 그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이 정청래를 비토하고 김민석을 노골적으로 밀었죠. 김민석을 공소 취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제 곧 새로 발표가 되는데, 박균택이든 이건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박주민이든 또 강성파가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이재명의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 재판 털어내기 시즌2다.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진하는 게 있죠. 공소취소를 하는데 하나는 검찰을 통해서, 하나는 특검을 통해서 하는 거고,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을 고치면서 또 공소기각, 법원이 할 수 있는 공소기각도 집어넣어놨죠.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통해서 공소기각을 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넣기 위해서 조희대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 아니냐. 최근에 무슨 후임 대법관 임명재 특검 문제 가지고 싸우지만은 그런 속셈도 들어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 또는 공소기각은 2심, 3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포진을 시켜서 이재명의 재판을 털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김민석 출범과 함께 본격화됐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대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일단 재판을 없애는 그런 시도가 노골화됐다.
그 노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성공할 것인가? 굉장히 위험하죠. 이재명은 어쨌든 모든 이 국정을 하는 게 자기 재판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겠지만, 자, 지금 정청래, 이 경선에서 떨어진 정청래, 그리고 최고위원들 세 사람이 있죠. 뭐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정청래계. 이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라인에 있는 친노 친문 라인에 있는 유시민이 이재명의 공수처는 미친 짓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근데 그 미친 짓을 더 노골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면은 이쪽 좌파, 두동강남 좌파 중에서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A그룹 좌파가 그대로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좌파 안에서 큰 분쟁이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탄핵이나 재판 재개 그까지 발전될 수가 있다. 이재명으로서는 좀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은 재판을 없애는 걸 포기를 해야 되니까, 재판 못 없애니까. 지금 이 시점에 법무부 장관을 바꾸면서, 그리고 이것을 노골적으로 해줄 인물을 장관에 앉혀서 추진을 하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전에는 보수 유권자들, 우파 유권자들, 또 중도층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좌파 안에서 한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같이 반발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이런 시일 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전격적으로 물러나고 이 새로운 장관이 곧 발표가 될 텐데, 박근택, 이건태,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공소취소 시즌2가 본격 개막이 됩니다. 예. 그 내용,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월요일 저녁, 그리고 내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그날의 뉴스를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는 시간을 갖고, 목요일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